상장기업 대폭망, 좀비기업 40%. 야, 제목만 보면 무섭죠.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업의 어떤 재정이 건실해서 코스닥 시장이든 혹은 코스피 시장이든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금 대폭망이라, 좀비 기업이 40%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 언론이고 아니면 방송이고 나오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환진이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합니다. 당장 이 지표를 보시죠. 2023년 상장기업 중 좀비기업 비율입니다. 42.4%입니다. 여기서 좀비기업이라고 하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말합니다.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42.4%? 그것도 상장기업 중에 충격적이죠. 10개 기업 중에 말입니다, 4개 이상이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야, 이것은 여러분 상상 이상이죠. 실제 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4년간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 이게 결국은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요 1600개,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을 공시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사 기준 반기 보고서 내지는 보고서를 낸 기업이 1600개입니다. 그 1600개 중에 2020년에는 639개, 39.9%가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갑니다. 2020년이 코로나19의 위기 때입니다. 2023년 보세요. 1671개 중에 710개, 42.4%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에요. 이자를 못 내는 기업입니다. 야, 이거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이죠. 상장기업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 물가 앞에 장사 없다. 그게 저는 실현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실에선 최악이에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요 1699개 중에 583개, 34.3%까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42.4%, 7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자율이 좀 낮았을 때는 그나마 기업들이 매출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많이 냈다는 뜻인데,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것도 오랫동안 계속 고금리로 지속되고 그러니 기업들의 매출은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다가 고물가가 오래가니까 소비까지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최악이죠.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지금처럼 저성장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덮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요 상장사 중에 말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중에 대기업이 천재예요. 대기업이
태양건설 0.77이었습니다. 결국은 워크아웃에 들어갔죠. GS건설 영업적자, SK하이닉스 영업적자, 넷마블 영업적자, 롯데케미칼 영업적자. 여기는 말입니다.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을 아예 못 본다는 뜻입니다. 이마트도 0.13입니다. 이게 1이 넘어서야지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0.13이면 이마트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 지표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지표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롯데케미칼은요, 롯데그룹의 현금 생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캐시카우예요. 현금을 가장 많이 이익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업 적자가 났어요. 와, 이거는요. 안 그래도 지금 롯데건설이 위험하고 유통 기업들이 지금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까지 이렇게 되면요. 롯데그룹 전반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주요 대기업까지도 영업 적자를 줄줄이 내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우리 주식시장은 작년에만 말입니다. 코스피가 19.7%가 올랐습니다. 작년 1월에 2218.86에서요. 12월 28일 마감을 할 때 2655.28로 마감했습니다. 448.39가 올라서 19.7%나 올랐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실적에 뒷받침이 돼줘야지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것이 합당하지. 실적은 말입니다. 꼬꾸라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 저는 이거 거품만 쌓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2023년 1월 3일에 674.94였거든요. 여기에서 28.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9.62가 상승을 해서 866.5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그야말로 난리였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르기까지 여기에 정치 테마주까지 따지면 주가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기업의 실적들이 줄줄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20년 이후로 말입니다. 2021년, 2022년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2020년을 커버하는 수준이지 이게 2020년을 넘어서 우뚝 매출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3년도도 지금 실적이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적게는 19%, 많게는 28%까지 올라가니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지금 말입니다. 이자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는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안 열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쓰는 건데 지갑을 안 열면 소비가 계속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의 고금리에 지금 민간 소비가 폭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너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B2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17조 5,670억 원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금액이. 이게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9조 정도입니다. 9조. 2017년도 보면 9조 8,608억 원이죠. 2018년도 9조 4천억 원. 2019년도 9조 2천억 원입니다. 이러던 것이 지금은 심심하면 20조까지 올라갑니다.
작년 8월 17일에 20조 5,50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작년 12월 28일에는 17조 5,600억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비투하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나도 어떻게 하든 주식에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무리하게 봅니다. 시장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대세 상승기 때는 좋은데요. 지금은 말입니다. 반도체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불안한 게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에는요 투자재 예탁금이 넘쳐납니다. 와, 투자재 예탁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지금 12월 28일 현재 53조예요. 53조 8,156억 원. 이게 뭐 주식 투자해서 그냥 벼락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닷컴 버블의 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10년 이때만 하더라도 투자자 예탁금이 10억 안팎이어서 10조 안팎입니다. 10조.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25조 안팎이에요. 25조 안팎. 그런데 지금은 53조 8천억 원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나는 쟤한테 안 질래. 나는 쟤를 따라갈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패닉 바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안 사면 마치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이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에서 패닉 바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끌족 지금 집을 내던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매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마저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짐짝을 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옆집 친구가 장에 간다고 내가 똥장군 지고 장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똥장군 지고는 과수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실패로 다가오겠다.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실적이 동반돼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유동성 장세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왜? 유동성이 계속 넘쳐나니까. 유동성이. 지금 통화량을 보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3,558조 8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2016년만 하더라도 2,34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3,858조 8천억 원이 됐으니 돈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알고요.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빚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는 지금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팬데믹 때보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더 나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무리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요. 오히려 큰 충격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 상태가 저성장의 고물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내가 투자한 돈은요.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명심해 주고요.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비 기업이 40%가 넘어가는 현실에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4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실적이 동반돼 주지 않기 때문에 거품만 양산하고요. 그 거품이 결국은요. 팡 하고 터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조심하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전문 투자자분들은 요즘 시장을 즐기겠죠. 이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말입니다.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장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는요. 자칫 남의 말 듣고 들어갔다가는 내 퇴직금 다 날린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발이지 투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